안녕하십니까? 예,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 시현아입니다. 네, 오늘은 제 그 영상 중에 또 댓글로 이 호텔 신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렇게 남겨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뭐 요청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뭐 제가 이게 혼자 하는 거고 뭐 영상 이런 거면 편집도 하나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냥 뭐 이거 지금도 녹화하는 것도 이것도 뭐 OBS라는 프로그램 쓰는데 그냥 생으로 그냥 해요. 그러니까 뭐 편집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시작하면은 그냥 끝날 때까지 쭉 가거든요. 중간에 뭐 어떻게 뭐 붙이고 뭐 이런 것도 제가 뭐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뭐 영상도 일단 뭐 만드는 것도 좀 힘들고 그다음 제가 뭐 이게 제가 직업이 이게 아니라서 유튜브 이게 뭐 제 직업이 아니라서 그냥 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일도 있고 스케줄도 있고 또 요즘에 또 제가 좀 처리해야 될 일 사건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뭐 이 유튜브로 제가 전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이런 영상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냥 그리고 뭐 제가 또 전문가도 아니니까 그냥 개인 투자자로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하나의 그냥 제 시선 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냥 호텔 신라를 저는 이렇게 바라본다. 그냥 그 정도로만 바라봐 주시고 예, 그리고 좀 일단 죄송해요. 너무 이렇게 좀 요청하시면 저도 좀 최대한 빨리 해서 뭐 궁금해 하실 텐데 좀 이렇게 남겨드리고 싶은데 좀 예,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뭐 그래도 좀 최대한 뭐 제가 이렇게 댓글을 남겨서 좀 영상을 만들겠다 하는 건 좀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왜냐면 저희가 호텔 신라는 처음 또 이게 한번 본 거예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기존에 뭐 한번 제가 리뷰를 하거나 한번 평가를 해봤던 적은 없어서 그래가지고 조금 예, 처음 이제 다룬다는 걸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서론 길었죠? 예, 아무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호텔 신라고요. 예, 지금 호텔 신라가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해주죠. 이쪽은 이제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호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 컨택트 쪽이죠. 예, 이게 뭔가 사람들이 와서 뭔가 만나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피해가 큰 거죠. 이쪽 이제 호텔 신라에 대한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래서 뭐 현재 시가총액 이제 2조 8,337억이고 이제 코로나 때 한 6만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원래 작년 이제 올해 초에 한 11만 원 넘게 갔죠. 11만 1,000원까지 가던 주식이 6만 원까지 거의 한 반토막에 가깝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서 이제 이 저점 대비 현재 72,200원. 예, 이거는 한 18.9% 이제 상승을 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같은 기간 내에 이제 코스피거든요. 이제 호텔 신라 이제 코스피에 해당되기 때문에 코스피가 66.4% 상승을 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소외당하고 아직도 좀 이제 피해주로서 굉장히 좀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이제 이 업체를 저도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그 관련 업체에 이제 어떤 그 리포트를 좀 봐야 되거든요. 리포트를 보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환경 컨센서스라는 이제 웹사이트고요. 밑에 이제 웹사이트 주소가 있는데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호텔 신라를 치시면은 이제 무료로 이런 각 이 증권사에서 내놓은 이런 호텔 신라에 대한 그 기업 리포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서 이제 뭐 처음에부터는 좀 어려우시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이제 뭐 긍정적인 이제 리포트를 내신 분, 또 중립적인 리포트를 내신 분이 있고, 또 이제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신 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은 좀 긍정적인 제목이거든요. 예, 이제 제목이 긍정적으로 이제 내보신 분이고, 이제 파란색은 조금 이제 네거티브하게, 예, 이제 좀 부정적으로 이제 내놓으신 분을 이제 제가 줄쳐 놓은 건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무슨 작업을 하냐면은 이제 요 작업인데 아까 그거를 이제 끌어 모아서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월별로 증권사별로 이제 애널리스트 분은 보통 아마 담당 애널리스트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IB투자 보시면 IB투자 이제 안지영 애널리스트님이죠. 예, IB투자 안지영 애널리스트 계속 이제 IBK 안지영 애널리스트 한 분이 보통 이 섹터를 맡거든요. 예,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투자증권 회사에서 뭐
이런 면세 사업이나 유통업이나 뭐 음식료나 아니면 반도체 등 이렇게 그 섹터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좀 한 분야를 오래 하셔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고 이제 관련된 리포트를 이제 정기적으로 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제가 보는 이유는 이제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부정적인 네거티브 리포트 제목을 뽑으신 분, 그 다음에 뭐 중립적인 제목을 뽑으신 분, 그 다음에 긍정적인 제목을 뽑으신 분을 나눠서 4월 달부터 보시면은 뭐 전체적인 이 모든 증권사에서 다 부정적이다. 이 호텔신라의 이 리포트에 대해서 전망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다가 6월 달에는 좀 긍정적으로 내놓으신 분이 있으세요. 이베스트 이분, 근데 이베스트 안지나 애널리스트 분은 다 계속 좋게 이렇게 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시장하고는 조금 먼저 앞서서 조금 이제 리포트를 좀 좋게 이 회사를 바라보신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증권에서 이제 중립이 한번 나왔었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아주 안 좋은 리포트가 많고, 이제 유안타 쪽에서도 이제 8월 들어서 이제 중립적인 의견을 한번 냈고, IBK에서도 이제 8월 달에 중립적인 의견을 냈고요. 약간은 요 추세만 봐도, 그러니까 계속 안 좋았다가 약간 이제 중립적인 리포트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제 최근에 9월 달에는 또 파지티브한 그 리포트가,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한번 나왔다. 이렇게 이제 추세가 좀 변해 간다는 걸 좀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요건 이제 증권사별이거든요. 증권사별로 아까 여기 있던 걸 다시 소팅을 하면은 증권사별로 보시게 되면은 증권사별로 뭐 하나 내놓은 데는 이제는 좀 뭐 보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추세를 볼 수 없으니까. IBK 보시면은 이제 안지영 이 애널리스트님이 이제 계속 부정적으로 내다가 이제 8월 달에 중립을 선언하셨고, 중립은 보여줬고, 근데 대신은 부정적이다가 중립했다 다시 부정이니까 뭐 이쪽은 이제 안 좋다고 지금 보시면 되고, 유안타 증권에서도 부정적인 리포트 냈다가 다시 중립적인 리포트를 다시 한번 최근 냈고요. 이제 유진투자증권이 조금 볼만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부정적인 리포트 내다가 9월달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제목으로 리포트를 한번 냈거든요. 그리고 이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은 계속 좋은 리포트 긍정적이다라고 계속 이제 내주시고 계신데, 뭐 이쪽 뭐 관계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뭐 아마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그런 건 애널리스트 분이 그런 건 없고요. 아무튼 뭐 계속 좋은 거를 뽑아주시네요. 리포트 제목을. 그리고 다른 데는 계속적으로 이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포트 중에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 리포트가 이제 PDF로 돼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뽑아서 볼 게 유안타 거 하나 볼 거고요. 왜냐면 이제 부정적이었다가 이제 뭔가 뷰가 바뀐 거니까요. 긍정적으로 뷰를 이제 보신 거고, 또 IBK도 부정적이었다가 중립적으로 뷰를 보는 거니까요. 이 유안타 두 군데 거 리포트하고, 유진투자증권 여기도 이제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으로 이제 뷰를 보시니까, 여기 세 가지 이제 리포트를 제가 한번 가져와서 한번 봤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단 IBK 투자증권하고 유안타 증권인데요.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시면, 이제 2020년 이제 2분기에 이제 매출액은 작년도 비해서 61% 하락했다고 일단 얘기하고, 뭐 영업이익이나 그러니까 이익이죠. 실적 부분에서 이제 적자로 지금 전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나마 좀 이제 좋게 이제 여기서 보고 있는 게 9월부터 인천공항의 면세점이 이제 임대료 적용이 기존에는 이제 고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매출액 연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스에 얼마나 찍히는, 뭐 한마디로 매출이 얼마나 찍히는가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겠다. 이제 인천공항에서. 왜냐면 이제 너무 이제 면세점이 힘들고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와 있는 그런 면세점 업체들이 지금 관광객도 없고 뭐 이렇게 이제 뭐 항공기도 많이 안 뜨고 하니까 이제 손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상가세 내는 게 이제 이거 면세점 이제 월세를 내기가 그 임대료 내는 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매출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매출액 기준으로 좀 이제 바꿔주겠다. 이거를 이제 좀 좋게 이제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안타 증권에서도 뭐 똑같이 뭐 2분기 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2분기에 이제 61포인트 매출액 떨어졌고 실적은 적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좀 나아질 거 좋게 이제 이게 이제 좋은 비유로 좀 이제 그 제목을 뽑은 건데, 이제 터미널 1이죠. 터미널 1. 거기서부터는 이제 6월부터 매출 연동제 똑같은 내용이죠. 매출 연동해서 이제 면세점에 임차료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안 나오니까 이제 임차료 부담이 비용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터미널 2에서는 이제 임차료를 할인을 해줬대요. 근데 이게 이제 끝났다는데 이게 더 연장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약간은 기존보다는 조금 이제 좋게 봤다라고 이제 그 리포트를 내놨고, 또 이제
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이분은 이제 3분기 리뷰를 해주셨어요. 이제 다른 분들은, 그 애널리스트 분들은 2분기 거 이제 매출액 가지고 얘기를, 이제 실적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3분기에 매출액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3분기 매출이 한 마이너스 49.3%, 예, 이게 한 50% 됐는데, 아까 61 정도 나왔거든요. 2분기에 실적이 마이너스 61이었으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손실폭이 조금은 이제 또 매출 손실이 조금은 이제 줄어든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적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적자. 근데 그리고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이제 따이공이라고 이제 보따리 장수인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매출액이 좀 이제 회복되고 있다. 예, 이분들이 이제 좀 와가지고 이제 좀 매수를 좀 해가지고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자료 중에 확인했던 것 중에, 제가 과거 영상 올렸던 것 중에 이제 마스크 시대 이제 눈에 힘주는 사람들이라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마스크 쓰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화장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눈화장 관련된 그 업체를 좀 이제 좀 매출이 잘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나마 거기가 좀 피해가 덜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그 화장품 업체 중에 클리오 관련된 그걸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 이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마지막에 이거랑 연결해서 한번 볼 수 있게 그 영상을 좀 이렇게 추천할 수 있게 이거랑 이 영상이 끝나면 연결해 드리도록 하고요. 거기서도 제가 읽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따이공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 관광객들은 줄어들지만 이런 이제 보따리 장수들이 좀 늘어나서 이런 매출들이 조금 이제 회복이 좀 되고 있다. 중국 쪽에서도 좀 오고 있다. 이제 그런 데이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면세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이거를 계속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임대료 구조가 이제 고정해서 매출 연동으로 이제 변경이 돼서 조금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본다라고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3분기죠. 2020년 3분기가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2분기가 이제 최대폭 하락, 1분기, 2분기가 거의 매출이 이제 폭락이 됐고, TR은 이제 이 호텔 신라에서 이제 면세점 사업부를 이제 TR이라고 합니다. TR 사업부가 이제 2분기 바닥으로 3분기에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호텔이나 레저 쪽 사업부에서도 뭐 1, 2분기 바닥으로 계속 가다가 3분기에는 조금 이제 실적이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이제 해서 한 거고, 이게 이제 리포트가 거의 한 8월 달이 거의 마지막이고 9월 달에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지금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8월 말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굉장히 지금 강도 높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래서 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고, 기존에 이제 7, 8월 달 사람들이 해외 못 나가고 그러면서 이런 호텔이나 이런 데 좀 매출이 좀 좋았을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국내 여행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뭐 리조트나 이런 데 좀 예약해서 많이 국내 쪽에 뭐 동해에도 사람이 엄청 많았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었다가 다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8월 말 이게 터지고 나서 또 이런 호텔이나 이런 거 예약들이 다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리포트보다는 조금 전망보다는 3분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의 8월 말부터 이제 9월까지 계속 이게 지금 이제 9월 11일, 12일이 이제 됐는데, 이때보다도 지금 안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좋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면세점의 어떤 그 매출 연동이랑 이런 것 때문에 좀 좋게 봤는데, 아마 이 포인트가 빠졌을 것 같아요. 이 사회적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그런 전망은, 이게 아마 배제 정책으로 아마 리포트가 나갔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약간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머리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2020년 2분기 이제 매출액은 61.4%로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3분기 매출액이 그래서 예상이 한 마이너스 49.3%로 전망을 한다. 물론 반토막 이상 되는 거니까 이제 안 좋은 거긴 한데, 이게 좀 매출액의 그 감소폭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아까 얘기한 이제 보따리 사항들 이런 게 좀 따이공 보따리 상들 매출이 좀 오르고, 면세점의 임대료가 고정해서 매출 연동으로 해서 증가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안 좋게 보는 게, 아까 얘기한 이제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8월 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매출액 감소폭이 이거보다 더 안 좋게 나올 것 같다는 저는 예상을 개인적으로 저는 바른 시원함이라고 제가 얘기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 면세점 임대료도 이게 이제 3분기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3분기 실적 예상을 해보는 건데, 그게 이제 7, 8, 9가 이제 3분기잖아요. 근데, 지금 면세점 임대료가 이게 바뀐 게 9월이죠. 그러니까 7하고 8월은 이제 이게 그 매출 연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 감소의 효과가 없었고 9월달 이제 3분의 1만 효과를 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용 감소가 3달 중에 한 달밖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 3분기에는. 그리고 이게 이제 비용이잖아요. 예, 비용이 감소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매출이 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매출.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매출이 조금 떨어질 거라고, 예, 기대치보다는 조금 떨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도 아까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약간은 아까 보시면은 긍정적으로 조금 바뀌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3분기까지는 다시 좀 안 좋은 네거티브하게 또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호텔 신라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볼 텐데, 이제 뭐 사업 부문 매출 19년도, 20년도에 비교한 부분하고, 그다음 매출액하고 이제 PSR을 한번 볼 건데요. 이제 매출, 이제 밑에 이익을 제가 회색으로 했거든요. 보통 이제 PR로 밸류를 좀 보는데, 이제 그 밸류에이션 측정할 때, 왜냐면 지금 이제 마이너스가 뜨거든요. 여기 회사가 지금 아마 보시면은 지금 호텔 신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종목 분석 들어가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이게 적자 전환이 됐을 거예요. 이 회사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매출액도 늘고, 뭐, 당기순이익 2017에서 18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뭐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가는 상황에서 원래는 그런 게 이어졌을 텐데 2020년 갑자기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뭐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뭐 마이너스 지금 뜨고 있고 마이너스 1,738억입니다. 당기순이익도 뭐 1,929억이라서 이게 뭐 PER 밸류로 하려 그러면 뭐 당기순이익으로 원래 그거를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마이너스라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아마 이 3번 이익으로 이 회사를 좀 이제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보다는 매출액으로 아마 좀 감소폭으로 해서 PSR로 이 밸류에이션을 좀 측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뭐 아마 이게 기존에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어떤 이슈 생겼던 업체들이 있죠. 만약에 뭐 알코올이나 뭐 마스크 업체, 뭐 그다음 진단키트 뭐 이런 데도 작년하고 뭔가 이익단으로 해가지고 비교하기는 조금 애매할 거예요. 왜냐면 그런 데들이 마이너스 뜬 데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그냥 매출액으로 해가지고 시가총액으로 비교하는 이제 PSR이 좀 더 적합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업체 좀 부채 비율을 한번 볼 거고 현금 보유까지 한번 같이 보는, 그 정도까지만 보고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사업 부분별 매출인데, 예, 작년도 반기 거 봤습니다. 반기 거 작년 이제 2019년도 반기하고 2020년도 반기 거랑 비교해 보면은 이제 TR이 이제 아까 얘기한 면세 사업부라 그랬죠. 작년도에 이제 이게 이제 억 원입니다. 예, 2조 4,533억 매출을 했는데 이제 올해 반기는 이제 1조 2,898억으로 예, 마이너스 47% 큰 폭의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근데 호텔하고 레저 쪽, 예, 이제 신라 호텔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쪽 부분에선 작년도 반기에는 이제 2,736억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2,038억 반기를 했죠. 그래도 이제 마이너스 26% 하락인데 사업부를 보니까 이 면세점이 더 하락폭이 더 크더라고요. 예, 호텔보다 면세점 하락폭이 큰데 그 이유는 아마도 그 2분기쯤에는 아마 그 호텔이나 이런 거 좀 예약이 좀 됐었거든요. 예, 2분기에 이제 조금 사람들 어디 못 가고 하면서 약간 그래도 국내 쪽은 막 레저 쪽을 좀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해외 유입 사례가 없으니까 면세점이 훨씬 타격이 더 컸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하고 그다음 이제 연결 조정은 이거는 이제 뭐 자회사가 있어가지고 뭐 중복되는 매출이 있어서 이제 빼준 거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전체 반기 매출을 보시면은 작년도는 이제 2조 6,980억, 그리고 올해 반기는 1조 4,666억으로 예, 매출이 거의 한 반토막 난 겁니다. 예,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46% 이제 반기 매출 비교로 떨어졌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예, 영업이익이 지금 뭐 이게 분기 자료인데 작년도 보시면 이제 거의 한 700억 이상 뭐 찍어주던 이제 반기 700억 이렇게 이상 영업이익 나왔던 회사가 반대로 마이너스 뭐 600억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3분기에 그 감소폭이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데 또 지금
생각보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잘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 2.5단계 이게 좀 전 크다고 봐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신라 호텔에 좀 타격을 많이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거보다 더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회사가 완전 밸류가 지금 완전 무너지고 바뀐 거죠. 굉장히 안 좋아진 거니까. 매출액도 뭐 작년 대비해서 뭐 이게 반토막 이하로 더 떨어진 거니까요. 5천억. 2분기 때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부채를 한번 보면은 2017년도가 이게 억 원이거든요. 8,701억에서 2019년 이제 1조 5,615억인데 이 발생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생 부채가 이제 1조 8,933억까지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고, 부채 비율도 지금 2019년도에 283이었는데 비율이 지금 330%까지도 지금 늘어난 상황이죠. 부채 비율 이제 지금 부채율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갚을 돈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회사가.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현금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현금을 한번 본다 그랬는데 조금 이게 복잡해서 좀 이게 처음 보신 분들은 좀 복잡해서 조금 눈에 안 들어오실 수 있는데, 그냥 이해가 바로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선 유동 자산이 이제 1년 안에 도래할, 이제 사업년도 안에 도래할 이제 자산의 금액이고, 그다음 유동 부채는 1년 안에 이제 갚아야 될 부채인 거죠.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유동 자산 한 1조 3,255억이고, 작년도에는 올해 반기가 요 정도. 근데 작년도는 1조 7,16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400억 가까이 지금, 죄송합니다. 4천억 가까이 이제 유동 자산이 좀 깎였고, 지금 현금 흐름도 보시면은, 현금 흐름도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가 떴거든요. 원래는 이제 플러스가 뜨는 회사였는데, 원래 현금 흐름, 그러니까 영업을 하면은, 수중에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2,865억이었던 회사가 지금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작년 말에 이렇게 현금이 들어왔던 회사가 지금 이제 회사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비용만 나가고 매출이 안 나오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마이너스 3,646억, 지금 돈만 이제 현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유동현금 흐름을 볼 때 요렇게 한번 뽑아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자산 요거 이제 1조 3,255억, 그 중에서 제가 재고자산은 여기 이제 현금에서 좀 빼거든요. 이제 1년 말에, 이렇게 연말에 봤을 때 이제 재고자산. 왜냐면 이 9,256억은 재고자산은 이게 아직 매출이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이제 호텔신라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매출 사이클에 어떻게 서비스나 아니면 이 재고가 팔려야지 매출도 붙고 이제 현금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안 팔릴 수도 있고 지금 업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빼준 거죠. 이거를 유동자산에서. 9,256억을 유동자산으로 제가 좀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건 안 친 거고. 그리고 유동부채는 이제 다 잡아주는 거죠. 보수적으로 하니까 뭔가 이게 일단 여기까지 이만큼이 발생될 거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9,717억 잡아주고, 영업 현금도 지금 안 좋아져서 연말이면 더 요렇게 또 빠질 수 있겠다. 한 3,646억 빠진다 그러면은 연말 되면은 지금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9,364억, 이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가 잡은 거고요. 물론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뭐냐, 회사가 연말이 되면은 현금이 없다는 거죠.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차입금 이런 게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돈을 CB를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어디서 빌려오거나, 자회사한테 투자를 받는다거나, 대신 신라호텔 뒤에는 삼성이 있으니까. 네, 아무튼 돈이 어디다 바깥에서부터 좀 필요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올해 이제 6월달에 단기 차입금 증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온 거죠. 돈을 이제 차입금을 발생한 건데, 그게 보면 이게 세후만 발생한 건 아니고, 여기 한 번 발생한 건데, 이제 안에 내용을 좀 기재를 변경할 게 있어서 한 번 이렇게 발생한 거고요. 그 내용은 단기 차입금이 이제 500억 정도, 500억 정도 이제 증가를 한 겁니다. 단기 차입금을 500억 더 빌려온 거고, 그 내용은 이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유동성 확보죠. 아까도 얘기했던 이 현금이 지금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에 대비해서 이제 500억을 빌려온 거고, 전체 그래서 500억을 빌려와서 이제 금융기관 차입금이 총 늘어난 게
2100, 2100억 정도 된 거죠. 2100억 정도까지 이제 늘어난 겁니다. 차입금 2100억. 거기다가 이제, 당월, 차월 한도까지 하면 2300 정도 해서 전체, 여기 보시면은 2300억 정도 지금 아마 빌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2301억 정도까지 이제 총 빌려 한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치면은 자기 자본 대비해서 한 25%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라호텔 자본 대비해서 한 25%가 지금 이제 차입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지금 돈을 빌려온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아까도 예상이 됐죠. 이렇게 지금, 왜냐면 연말 이걸 아마 계산했을 겁니다. 이렇게 돈이 좀 연말 되면 부족할 수 있다. 지금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안 되면. 그래서 이제 500억을 현금을 미리 이제 땡겨 온 거고요. 좀 차입금을 6월 달에.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한번 같이 한번 보실 거는, 이 신라호텔은 지금 이제 72,200원이죠. 72,200원이고, 아까 얘기한 요게 6월 달이었죠. 6월 한 뭐 10일이었나? 그 정도였는데, 그때 단기 차입금 이제 발생하고서 급락을 하거든요. 급락을 해요. 단기 차입금 발생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렇게, 이런 뭐라 다지기라 그럴까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좀 이제 올라오다가, 그래도 이제 회복이 안 되니까 신라호텔이 좋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평탄하게 좀 가는 거죠. 이제 좀 시장이 이제 좀 좋은 시그널이나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니까 좀 기다려 보다가, 근데 신라호텔에서 단기 차입금을 한 500억 발생하면서 급락이 이어지고, 그때 이제 한 15% 정도 빠지게 됩니다. 거의 한 이제 6만 얼마까지 이제 떨어 7만 원 이하까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그 밸류를 유지하는 거죠. 예, 단기 차입금을 빌린 거를 밸류를 어느 정도 유지해서 한 6만 원 후반대 이렇게 유지해서 가다가 살짝 오르게 되는데, 이때 아마 이런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뭔가 백신이 뭐 개발됐다. 그래가지고 뭐 모더나에서 무슨 뭐 치료제 뭐 효과가 좋았다. 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랬을 때 아마 조금씩 오르긴 했거든요. 그때 아마 이제 약간 이제 오른 게 이제 세컨 이슈라고, 두 번째 이슈라고 한번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때 아마 8월 달이었을 거예요. 제가 아마 7월 말인가 아마 8월 달쯤에 뭐 중국 쪽에서 이제 뭐 국내 쪽 뭐 여행 상품도 팔리고, 뭐 나중에 뭐 시진핑이나 뭐 그런 뭐 국가 주석이 국내에도 올 수 있다. 이런 이제 모멘텀인 이슈죠. 예, 뭔가 중국 쪽의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하는 게 한 7, 9%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한테 이제 여쭤보신 분도 계신데, 이거를 이제 보통 신라호텔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저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지금 뭐 코로나 이슈만큼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기 힘들지 않겠냐. 그리고 약간 그런 모멘텀도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뭐 중국에서 뭔가 좀 뭐 시장이 좋아졌다. 뭐 관광객이 유입된다. 뭐 아니면 시진핑이 방문했다. 뭐 그런 이슈들이 아마 하반기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런 걸로 해서 아마 7%, 9% 이 정도 아마 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터질 때 이 신라호텔 주가가 한 그 정도 올랐으니까.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7%에서 9% 수익 벌라고 이 회사가 지금 차입금 벌었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면세점이나 이런 게 빨리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단기 차입금 또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 첫 번째 이슈가 이 단기 차입금이 여기 이제 뭐 9월 달에서 12월 달 사이에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연말에 만약 현금 부족하다 그러면 뭐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그 이슈로 인해서 다시 이제 올랐던 게 또 10%, 15%또 하락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실은 확정적이지 못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지금 구간에서 7만 원 2,200원에서 한 뭐 그런 뭐 중국 쪽 이슈 모멘텀 때문에 뭐 10% 미만 수익을 벌라고 지금 단기 차입금 발생해서 한 뭐 15%까지 빠질 수 있는 이 회사에 투자하는 건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은 정말 과거처럼 10만 원 이상 되는 거, 11만 원까지 갔으니까 정상화 됐을 때, 만약에 이 신라호텔이 다시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은 거의 한 7만 원 가던 게 지금 뭐 한 11만 원 가면 한 거의 한 뭐 3만 5천 원에서 한 4만 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40%, 50%까지 수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보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정상화를 가정한다 그러면 최소한 이 아까 얘기한 그 3분기 리포트가 좀 더 잘 나온 것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좋아지고 있지만 다시 네거티브로 뜨고 있는 것들이 늘어나지는 않는지, 이 좀 리포트를 좀 보면서 진짜 3분기나 이제 4분기에 뭔가 실적이 좋아지고, 3분기는 좀 저는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4분기에 만약에 좋다 그러면 이제 그쯤 3분기 말이나 이때 맞춰서 또 4분기 리포트들이 이 포지티브하게 나오는 것들이 좀 늘어나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정상화로 어느 정도 이제 뭐 된다, 뭐 하고 뭐 그런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개발이 돼서 안정화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투자를 들어간다면 이제 4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차익금이 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터졌을 때 좀 회사 밸류 보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장기 차익금이 더 발생을 안 하겠구나. 이 정도 이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연말에 그렇게 돈이 필요하지 않겠구나. 그런 걸 만약 좀 계산이 된다 그러면 아까 이 현금 흐름을 좀 보면서 그렇게 한번 투자를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위험성이 있지 않나. 약간 다시 단기 차익금 나오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PSR 밸류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볼 텐데 아까 제가 이제 PER로 안 하고 이제 PSR 밸류로 이제 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왜냐면 요걸로 이제 밸류를 볼 거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마이너스 뜨기 때문에 밸류가 좀 무너져서 PER이나 이런 걸 좀 구하기는 애매할 것 같아서 일단 4개년도 2017년, 18년, 19년 그리고 2020년은 이제 예상이죠. 요거를 이제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래서 주가를 보시는 거죠. 주가 2017년도는 연말에 84,900원, 2018년도에는 76,500원, 2019년도에는 이제 9,800원 했었고 지금 현재 주가입니다. 현재 주가는 이제 72,200원이고 그래서 시가총액을 과거에 이제 이 시점 2017년, 18년, 19년 말하고 이제 현재 시가총액 이제 비교해 보면은 요거 두 개 곱하면 되겠죠. 주가 곱하기 유통 주식 숫자 3,924만 8,121개를 곱하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죠. 주식 숫자 곱하기 유통 주식 수니까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억 원이고 그러면 3조 3,322억이 나오거든요. 2017년도. 그리고 18년도는 이제 3조 이제 25억이고요. 2019년도에는 이제 3조 5,637억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는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2조 8,337원입니다. 맞는지 한번 보죠. 2조 30, 저게 2조 8,337억, 맞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주가 곱하기 유통주식하면 시가총액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매출액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제 해마다 매출액, 이때 2017년도 매출액 3조 5,147억 했고 2018년도에 이제 4조 7,137억 계속 늘어나고 있죠. 19년도에는 이제 5조 7,173억을 했었고 이제 올해 예상이죠. 올해 예상은 이게 제가 가져온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요때 1, 2분기는 이제 실적이 나온 거죠. 6월 달까지니까 실적이 나왔고 요 데이터가 네이버 금융의 종합 분석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이제 분기로 보시면은 예상 실적을 좀 유명한 회사나 좀 괜찮은 회사들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예상 실적 매출액이나 뭐 이런 거 다 숫자를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요 숫자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요 숫자 이제 어느 정도 아까 리포트나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래서 요 숫자는 이제 확정이 아닌 거죠. 제가 보라색으로 해놨는데 그래서 3분기에 만약에 좀 좋다 그래서 한 7,610억 뭐 9,636억으로 좀 좋게 이제 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좀 떨어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아직 뭐 종식되지도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발생했고 이런 게 또 뭐 4분기에도 또 발생할 지도 또 있겠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밸류를 구하면은 이제 PSR을 일단 구하는 거는 이 시가총액을 시가총액 시총 나누기 여기서 써드릴게요. 시총 나누기 이제 매출액 하면 되거든요. 그거 밸류를 이제 보는 거죠. 그거 보면은 이제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은 2017년도에는 연말에 이제 0.95 나오고요. 2018년도에는 0.64 나오고요. 2019년도 0.6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20년도 요거 애널리스트 자료로 이제 맞춰서 보면 0.89 나오거든요. 근데 요 숫자는 작은 게 더 저평가겠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낮을수록 아직 더 오를 게 많은 거잖아요. 근데 매출액은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자가 더 커야 되니까, 분자가 더 이제 커야 되니까 이게 이제 숫자가 낮게 나올수록 더 좋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그냥 주가가 싸다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냥 호텔 신라의 주가 그래프가 지금 낮아졌다고 이게 저평가라는 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 오히려 2018년도나 19년도보다도 주가는 싸졌지만 PSR 밸류로만 보면은 오히려 0.89 더 높은 고밸류 구간인 거거든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표시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2017년도보다는 지금 좀 낮지만 18년도, 19년도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좀 고평가하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주식이 그렇게 싸지 않다는 거예요. 작년이나 그 재작년에 매출액 대비해서는. 그래서 그리고 지금 0.89 나왔지만 저는 이거 한 뭐 더 떨어진다라고 봐서 한 600억 정도 깎아서 한 7천억 나온다. 더 안 좋다. 그리고
4분기에는 한 9천억 정도, 한 600억씩 깎았다고 해보죠. 이렇게 하면은 이 밸류가 아까 0.8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0.9까지 올라가서 거의 2017년도 밸류하고 비슷하게 더 고평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투자를 뭐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겠지만, 뭐 물론 이제 PXR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게 이때까지는 뭐 기다려질지도 모르고 이미 많이 내려온 걸 수도 있고요, 이 주식이. 하지만 어떤 그 밸류에이션으로 본다고 하면,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시가총액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72,200원이라는 이 밸류는 작년이나 2019년도나 18년도 대비해서 이 상대평가로 해서는 주가가 싼 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또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는 좀 뭐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뭐 저는 이제 그냥 제 뷰 포인트는 이런 거고요. 저는 이제 호텔신라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전 단기 차입금 그 이슈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그때 밸류에이션을 다시 PSR을 그 떨어진 밸류, 만약 이게 뭐 여기 10% 만약 떨어진다 그러면 한 7,000원 뭐 이렇게 빠진다고 하면 한 65,000원 되는 거잖아요. 65,000원. 뭐 이렇게 보면 이게 더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아까대로 한 7,600억 뭐 그대로 나오고, 뭐 이때도 뭐 한 9천억이 아니고 뭐 9,500억 정도, 뭐 9,600억 정도 나온다. 뭐 이렇게 했으면 밸류가 한 0.8, 그래도 0.8이네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만약에 더 좋아진다, 뭐 이거를 좀 계산을 해가지고 좀 이제 밸류가 한 뭐 0.7이나 0.6 뭐 키 맞추기가 비슷하게 된다. 근데 그러면 이제 아마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쯤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그 밸류까지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뭐 기대 심리가 이미 여기 많이 반영돼서 지금도 싸게 느끼시는 분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투자는 뭐 본인이 뭐 계산하셔서 하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애널리스트분 아까 보셨잖아요. 그 어디였죠? 근데 이베스트였나? 이베스트 그 애널리스트 분은 굉장히 또 좋게 이제 계속 여기 평가하고 계시죠? 그 안진아 애널리스트 분은 좀 좋게 평가하시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읽어봐서 왜 좋게 평가하는지 좀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투자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굳이 뭐 지금 뭐 호텔신라보다 좀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도 좀 아직까지 주가가 좀 덜 올랐다, 그런 이제 전년 동기나 여러 가지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해봤을 때 이제 그런데 좀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요청이 한번 오셔가지고 좀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체크는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이어서 뭐 이 전문가 의견을 꼭 좀 참조하시길 바라고, 또 애널리스트 리포트 같은 게 더 중요하다. 그분들이 이제 쭉 꾸준히 이제 나오는 리포트를 좀 보면서 좀 이 호텔신라의 밸류에이션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